이제 영어 점수만 제출하면 최종으로 PPL에 진학하게 될 최우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PPLE는 총 4과목을 배워요. Psychology, Politics, Law, 그리고 Economics. 그래서 좀 솔직히 하나만 배우기도 벅찬 학문이라서 되게 파운데이션에서부터 이코노믹이랑 다르게 굉장히 좀 빡빡하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저는 처음에 암스테르담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지리적 이점 때문에 선택을 한 것도 있어요. 저는 이미 친구가 암스테르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도 있고, 솔직히 저는 방학 동안에 여행도 하고 싶고 이래서 암스테르담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멀티내셔널 컴퍼니들이 굉장히 많아서 잡 오퍼튜니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이점이 많고요. 그리고 솔직히 학비도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저는 처음에 PPLE 파운데이션 들어가시려면 CV 내셔야 되고, 그리고 SOP라고 스터디 플랜 같은 거를 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왜 이걸 할 거고, 졸업하고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쓰는 서류를 내셔야 되고, 인터뷰 보시고 수학 시험 보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CV는 솔직히 포 매니저님이 제가 처음엔 CV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다 써주셨어요. 그리고 SOP는 제가 열심히 써서 같이 검토한 다음에 냈고, 수학시험은 참고로 쉽습니다. 그 수능시험 2점이나 3점짜리 문제 푸실 줄 아시면 무난하게 70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전문적인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사회에 관심이 많아요, 난 이거 하고 싶어요만 어필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 그때는 별로 안 좋았는데 셀리가 그래도 너는 굉장히 사회 현상에 관심이 많고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인터뷰가 무사 통과됐습니다. 그때 무슨 일로 만나셨나요?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하면 촛불 집회 한창 열릴 시기에 저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고, 그리고 셀리 교장 선생님께서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어요. 그냥 그렇게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아마 인터뷰에서 리젝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통상적인 개념이랑 다른데요. 저는 이치 7.0을 꼭 미리 맞춰가라고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공부한 언니 중에 하나는 이치 7.0을 이미 맞춰서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파운데이션 중에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냈는데 영어 수업을 못 듣는 거죠. 근데 PPLE의 경우에는 IELTS를 위한 영어 수업이 하나 있고요. 아카데믹한 라이팅이나 에세이 쓰는 법, 인터뷰 준비법 이런 걸 대비해주는 영어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 7.0이신 분들은 그 수업을 못 듣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맞춰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리스닝, 리딩, 스피킹이 거의 1.0 이상씩 향상을 했어요. 파운데이션 하는 과정에. 하지만 라이팅은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라이팅은 저도 지금 아직 통과를 못해서 여전히 네? 네, 오늘 시험 보고 왔어요. 근데 에세이를 쓰는 거하고 IELTS랑은 굉장히 달라요. 저도 에세이는 무난하게 다 뭐 14페이지, 15페이지 다 쓰거든요. 근데 IELTS 라이팅은 여전히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유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가장 믿을 만한 정보량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 같아서 선택했고, 그리고 제가 파운데이션 간 후에 다른 유학원에서 온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유학원은 수학 시험지를 제공해 준다거나 뭐 인터뷰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미리 간 학생들을 연계해 준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원하신다면 영국 유학덕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이 하얀색 좀 병원처럼 생긴 건물 보이시죠? 여기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대학교 건물을 사용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엔 P빌딩에서 수업을 듣고 리노베이션 된 굉장히 깨끗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PPLE의 경우엔 International Relations, 그러니까 국제 관계학, Economics for PPLE예요, 사실은. 그리고 Math for Economics, 그리고 English for PPLE.
총 잉글리시까지 들으신다면 주당 28시간 공부하시게 됩니다. 28시간이 수업이라는 거예요. 예, 수업만 28시간이시고요. 과제는 한 2, 3주별로 에세이 한 편씩 써서 내시게 될 거예요. 에세이가 몇 자죠? 기본 1400 월드예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페이지로 7페이지, 8페이지 나오고요. A4로. 근데 이거를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되는 이유가 파이널 때 4000 월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파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에세이를 써서 내셔야 되는데 이거를 준비하시면서 선생님이 계속 피드백을 주셔요. 너는 이게 모자란다, 이게 모자란다, 뭐 워드 초이스가 매번 잘못된다, 뭐 이런 거를 주세요. 그걸 연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에세이 안 내셔도 되는데요. 왜냐면 시험 성적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는데 아마 그러면 최종 합격을 못 하시겠죠? IR이랑 이코노믹스 IR은 International Relations입니다. IR이랑 이코노믹스는 텀 3 성적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텀 1, 2를 공부를 안 했다. 상관없어요. 근데 PPLE 그 어드미션 팀에서 초대를 안 할 거예요. 왜냐, 너는 성실하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니까요. 그리고 매스는 텀 1을 망치셨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90점을 받았어요. 9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근데 텀 2를 잘 보셨다. 그럼 1, 3 망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60%거든요. 그리고 텀 3는 뭐 만약에 텀 2에서 80점 이상을 받으셨어요. 그럼 텀 3는 뭐 20점 받으셔도 최종적으로는 통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텀 2 때 바짝 공부하시면 매스는 무리 없이 통과 가능하세요. 그리고 아마 학생들 사이에 돌고 돌 텐데 작년 시험지, 재작년 시험지가 있어요. 그랑 똑같이 나와요, 정말. 네, 그래서 수학 시간에 조셨다, 상관없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애를 꼬드기셔서 그 시험지를 한 3개년치를 계속 푸세요. 그러면 무난하게 70점 이상 나옵니다. 제가 그랬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생님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서 차라리 수학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수학을 따로 공부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종 수학 오버롤이 90% 이상이 나왔고요.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시험은 없고 그냥 IELTS만 통과하시면 통과해요. 그리고 IELTS 수업을 듣는 사람에 한해서 그 출석률이 85%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한 번 응시를 지원을 해줘요. 학교에서 단체로 보고요. 그게 곧바로 유니버시티에 성적이 바로 전송이 돼서 만약에 통과하셨다 그러면 IELTS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PPLE 파대는 놀 시간 없습니다. 복습을 안 하시면 다음 수업을 알아들 수 없고요. 결석을 하시면 전 수업이 비어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기를 보셔도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비자 문제 때문에 한 달, 2달 뒤에 왔거든요. 그럼 2달 분량의 수업이 통째로 날아가잖아요. 그 아이가 따라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계속 12시까지 나와서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석하시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번 PPLE 같은 경우에 최종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 친구들 거의 전부 다 최종 합격이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재작년 파대들은 서로 경쟁을 하느라고 서로 말 한마디를 같이 안 했대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서로 에세이, 뭐 입학 에세이 어떠니, 뭐 나 이거 단어 이렇게 바꿀까? 아니면 뭐 너 수학 잘하니까 나는 나한테 수학을 나는 배우고 너는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나는 너 IR 가르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통과는 다 됐어요. 그리고 인터뷰도 70~80% 이상 통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최종 합격됐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한 게 저희가 28시간을 배우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고 뭐 IELTS 공부하고 IR 이콘 복습하고 하면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게으름 피우신다 하시는 분들은 PPLE 파대에 실패하실 확률이 높죠.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PPLE는 입학 보장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PPLE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학답을 못 드리는데요. 그리고 서류 통과하셔야 되고 에세이 통과하시고 인터뷰 통과하시고 영어 통과하셔야 최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4단계를 다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PPLE 못 들어갔다 하고 해서 대학을 못 간다는 절대 아닙니다.
다른 대학을 지원했을 경우에 합격률이 너무 높거든요. 진짜 높아요. 대부분 4월 1일까지 지원 마감이고 뭐 익스페리언스 데이 같은 거 참가해보면서 전공 지원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PPLE 지원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라고 우바에서 가장 유명한 학과가 있어요. 이게 세계 랭킹 1위인 학과가 있는데 거기를 지원했고, 그리고 레이든 유니버시티라고 소셜 사이언스가 우바보다 좀 더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거기 자율전공학부 리버럴 아츠 앤 사이언스라는 학부를 지원했고, 인터내셔널 스터디스도 지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세 번째 리버럴 아츠는 제가 대기 번호인데 굉장히 앞쪽을 받았는데 저는 PPL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문제고, 나머지는 다 합격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원한 지 2주 만에 너 합격했다, 영어 성적 보내면 최종 오퍼 보내줄게 라고 바로 답이었거든요. 그만큼 PPLE를 못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과를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전공들 랭킹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코노메트릭스 가실 수 있고요, 미디어 인포 가실 수 있고요,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 뭐 사이콜로지, 소시올로지, 폴리티컬 사이언스 등등등.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이콘보다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특히 이코노메트릭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에라스무스를 지원한 애들이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PPLE에서 한 명 붙었어요. 에라스무스. 그리고 사이콜로지, 소시올로지, 폴리티컬 사이언스 이콘 안 받습니다. PPLE만 지원하실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애들이 지원했다가 너는 이 과랑 전혀 상관없는 애인데 왜 지원했니? 라고 이메일을 받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PPLE에 갈 거고요. 그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면 Student Representative라고 그 학교에서 모집을 해서 학생들 몇 명이서 자꾸 이벤트를 꾸미는 그런 활동이 있어요. 저는 그 멤버는 아니지만 모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아이스 스케이팅도 타고요. 뭐 쿠케노프라는 가장 유명한 튤립 축제에 가기도 하고, 뭐 볼링도 같이 치고요. 뭐 아니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활동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혼자 하실 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즐기실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PPLE 파대는 도서관에서 다 산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바에 바로 붙어있는 도서관이고요. 여긴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는 주중에는 거의 저기서 살았고요. 저기 옆에 노트북들 보이시죠? 다 PPLE 파운데이션 학생들이에요. 네, 옷은 보통 추리닝 입습니다. 저긴 12시까지 운영을 해요. 신겔에 있는 도서관인데 주말에는 다 같이 모여서 저희서 12시, 11시까지 하고 야식 먹고 헤어졌습니다. 아니요, 싱가포르에도 있고요. 뭐 케냐에도 있고 우크라이나, 국적은 되게 다양한 편이에요. 그리고 수업 외에는 학교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오스터파크라고 공원이 있고 거기 아니면 학교 잔디밭도 있고요. 거기에 누워서 뭐 맥주 한잔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렇게 보트 같은데 그냥 한번 서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요. 그리고 PPLE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랑 같이 피크닉을 가기도 해요. 스트레스 풀 겸 선생님이 음식 사오셔서 같이 먹고요. 그리고 뭐 푸드 익스체인지 할 때 저렇게 맥주 사서 친구네 집 가서 음식 바꿔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리미티드 카드라고 다달이 20유로씩 내시면 영화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거 신청하시면 영화는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별 구매하시면 학생 할인이 돼서 9유로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영화비는 비슷한 것 같아요. 11,000원? 12,000원 정도 내시면 돼요. 저는 방학 때는 거의 여행을 다녔어요. 겨울방학에는 제가 치료를 받을 게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었고, 봄방학 때는 슬로베니아를 갔다 왔는데요. 암스테르담이 되게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아서 비행기 값도 싸고 일찍 알아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슬로베니아 여행에 300유로를 안 썼거든요. 거의 40만 원 이하로 쓰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행하시기 굉장히 좋고, 여기는 암스테르담에서 제일 유명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데인데요. 플렉이라고, 저기는 바예요. 근데 그 페리를 타고 노드로 넘어가시는데 거기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바고요. 그리고 본델파크는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큰 파크인데
저기 햇살 좋은 날 가시면 뭐 태닝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아니면 조깅하기도 편해요. 윈켈은 제가 살던 기숙사 바로 앞에 있는 애플파이 집인데 속칭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유명한 애플파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7유로 내시면 거의 케이크만한 애플파이 나옵니다. 그거 시나몬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맛있고 싸고 브런치로 드시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기 가셨다가 안네 프랑크 하우스 갔다 오셔도 되고요. 이게 플렉 사진이에요. 저렇게 앞에 보시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I am Amsterdam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인 아시죠? 그게 원래 있는 데는 뮤지엄 플레인이라고 그 각종 뮤지엄들이 모여 있는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사진 찍으시려면 깨끗한 사진 못 찍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 근처에 노드에 I am Amsterdam이라고 똑같은 사인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사진 찍으시면 돼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어차피. 그리고 이게 본델파크예요. 이렇게 뭐 피크닉 나오셔서 뭐 간혹 고기 구워 먹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그러진 않고요. 그냥 앉아서 뭐 맥주 마시거나 과자 파티하거나 그렇고. 이거는 저희 올해 파대 애들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는 9월 과정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두 분이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데 1월 파대는 이분들이 안 가르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월 파대에도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9월 파대 올 걸 그랬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1월보다는 9월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9월에 가는 걸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4월 1일까지 마감인데 1월에 가서 암스테르담 적응하다 보니까 지원이 끝나서 다른 학교 지원 못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익스페리언스 데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1월, 2월에 있기 때문에 그거 체험하시고 지원하시려면 9월에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얼리버드를 하시면 합격률이 더 높거든요. 얼리버드 마감일이 1월 15일, 16일 정도예요. 그리고 우바 사이콜로지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월 15일까지 지원이 마감인데 바로 가자마자 지원을 해서 내가 거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일 성적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합격을 해줄까요? 어드미션 팀이?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1월을 준비하다가 저는 아예 미뤘거든요. 9월로. 저는 근데 되게 만족하면서 다닙니다. 네, 일단 간단한 정보는 여기서 끝.